음, 네, 그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하나 이제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러한 개구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열린 구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1일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n이 이제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n이 이제 뭐 3일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n이 이제 점점 커질수록, 요 구간은 이제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거는 그 결국에는 그 이 한 점을 포함하는 요 집합만 이제 남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는 좀 당연한데, 요거를 좀 따져보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요거의 의미는, 지금 이거는 그 이 처음이 이제 요러한 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러한 집합인데, 여기 있는 그 구간들은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교집합을 계속 하면은, 가장 이제 마지막 집합이 계속 남게 되니까, 그쵸? 아무튼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요 이제 좌변이 우변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어 일단 요거 자체가 또한 집합이잖아요. 요 집합이 이제 A라고 할 때, 이 집합 A는 0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0보다 큰 어떠한 원소도, 0보다 큰 이제 어떠한 A도 이제 포함할 수 없고, 0보다 이제 작은 어떠한 A도 포함할 수 없고, 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합 A가 0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건데, 우선은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식이 성립하죠. 그렇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보다 0은 크고,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0은 크고 n분의 1보다 이제 작으니까 이러한 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는, 모든 이제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n이 이제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0은 이제 n이 1일 때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요거는 이제 집합이 아니고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요 0은 이게 n이 이제 2일 때죠.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0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원소이고, 또 이제 0이라는 거는 어 여기에 원소이고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집합을 뭐 A1, 여기 있는 집합을 A2 이렇게 이제 하면은, 0이라는 거는 이제 A1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0은 또 다시 A2의 원소이고, 이렇게 쭉 돼야 되니까, 0이라는 집합은 A1이랑 교집합 A2랑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교집합 한거의 원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0이 포함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 집합은 0보다 큰 의미의 양수를 이제 포함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포함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포함한다라는 말은, 이 이제 적당한 그 델타가 존재해 가지고 0보다 이제 크니까, 0 플러스
어떠한 이제 요게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델타가 존재해 갖고 요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집합이 이제 A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쭉 논리 전개를 하려고 보니까 요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델타가 이제 양수이잖아요. 임의의 양수이니까 이거를 뭐 아무리 이제 작게 잡아도 델타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어떤 이제 n이 존재해 가지고 자연수에 존재해서 델타보다 작고 0보다는 크게 되도록 하는 이러한 성질을 이제 만족하는 n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임의로 n 같은 거는 좀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델타는 요렇게 이제 된다는 의미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그 여기에 모순이 되니까 그쵸? 요 스테이트에 따르면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모순이 되니까 그 이 포함한다고 가정하는 게 틀린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의의 큰 음수를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이제 잘 된다 하고 이제 넘어가셔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좀 클리어하지 않다. 한 번쯤 깔끔하게 따지고 싶었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요런 거를 좀 따져 보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큐어스 트루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P면 Q이다라는 이제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 P가 아예 성립 안 할 때, 그러니까 P가 아예 성립을 안 하면은 요 스테이트 자체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P가 이제 유니콘이 있다면 눈이 파란색이다. 뭐 이제 요런 게 있으면은 유니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참 뭐 이게 일단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제 따지는 게 되게 무의미한데 요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P가 이제 틀렸거나 아니면 P를 만족하는 집합이 이제 공집합일 경우이죠. 요럴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항상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가 틀렸으면은 그냥 항상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냐 하면은 요런 예시를 들었는데 이 고급 확률론 수업에서 나이가 이제 저보다 많은 학생은 이제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러한 그 명제를 만들었어요. 나보다 이제 그러니까 최규빈 교수보다 나이가 이제 많은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 최규빈 교수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규빈 교수보다 이제 나이가 많다면이 이제 P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안 되는 경우니까 그러한 학생은 우리 클래스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공집합이죠. 그렇죠? 하여튼 뭐 A 플러스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이라고 보고 나이가 많은 학생은 A 플러 받았다. 그 이것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입니다. 어차피 이게 틀리면 그냥 다 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둘 다 참이 되어야지 요거에 대우 명제도 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뭐냐면은 명제 1의 대우는 A 플러스를 이제 받은 학생들은 책임 보수보다 나이가 적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우 2 같은 경우는 명제 2의 대우는 A 플러스를 이제 받지 못한 학생은 책임 교수보다 나이가 적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합성을 시키면은
A 플러스를 이제 받은 학생이나 받지 못한 학생이나 최규인 교수보다 나이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지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참이니까 학습 명제인 요것도 이제 참이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참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제 거짓으로 두거나 한쪽을 거짓으로 두면은 마지막에 이제 요런 명제가 참이라고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요러한 그 명제에서 P면 Q이다 꼴에 이제 어떤 명제에서 P가 틀렸거나 이제 P를 만족하는 집합이 이제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요거는 이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리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그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요건 아마 그 위상수학이라고 수학과에 교과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과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거를 좀 파악하려고 옛날에 노력을 했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제 수업에 좀 이제 쓸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 토폴로지라는 거는 이제 시그마 필드처럼 어떤 집합들의 집합이거든요. 집합들의 집합인데, 그러니까 그 전체 집합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는 거는 그 오메가에 있는 부분 집합들의 이제 모임인데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A하고 B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A 교집합 B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두 개에 닫혀 있으면은 세 개에도 닫혀 있고 이미 이제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교집합에도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그 컬렉션 서브 집합 이제 그 부분 집합 A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A의 모든 원소를 이제 합집합한 어떠한 이제 집합에도 이제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쉽게 말해 갖고 언카운터블한 유니온에서도 이제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는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의 합집합을 해도 뭐 요런 식으로 카운터블한 이제 합집합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에 이제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나이셔도 이제 상관없고 카운터블 매니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무한이어도 상관없고 언카운터블한 이제 무한이어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필드 같은 거를 이제 정의할 때는 이 카운터블 유니온이 뭔지는 다 알겠지? 요 이제 뭐 어떤 이제 실수에 대해 갖고 얘가 이제 요거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언카운터블한 유니온이죠. 얘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는 이제 보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캘리그래픽 T가 오메가에 대한 이제 토폴로지라고 이제 하려면은 이러한 이제 세 개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메가하고 옛날에 이제 캘리그래픽 F하고 묶어갖고 메저러블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메가하고 캘리그래픽 T를 이제 묶어갖고 요거를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혹은 위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자라는 이제 선언을 하면은
여기 있는 캘리그래픽 T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잘 만족한다라는 거를 그냥 한 방에 다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시가필드하고 비교를 하는데, 시가필드에서 이제 F의 원소를 제가 이제 잴 수 있는 그러니까 F 자체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F의 원소를 이제 잴 수 있는 집합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F에 대해서 이제 잴 수 있다니까 F 메저러블 셋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F의 원소는 F 메저러블 셋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어떠한 요러한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얘가 이거라는 거는 이거이면 A를 F 메저러블 셋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토폴로지 같은 경우도 그 캘리그래픽 T, 그러니까 어떤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이제 오메가에 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원소를 이제 T 오픈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뜻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라는 거는 뭔가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이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집합들이 이제 모아놓은 개념. 그다음에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셋이라는 거를 이제 좀 뭔가 정의하고 싶어갖고 이런 이름으로 붙였나 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계속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여기에서 요거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위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고, T의 원소를 이제 T의 오픈셋이라고 부른다.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왜 만들었냐가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필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그 잴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은 수직선 상에서의 이제 길이 같은 거는 수직선 상의 길이 혹은 뭐 어떤 이제 확률 같은 거 등을 요게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하여튼 있는 잴 수 있는 집합 요런 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 필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잴 수 있다라는 집합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라 치면 A하고 이제 B를 각각 잴 수 있으면은 이거 이제 겹쳐진 구간도 이제 길이가 이제 잘 정의돼야 된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확률로 생각하면은 A가 될 수 있으면 A의 여집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들을 제가 이제 모티브에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 중에서 뭐 공통인,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임플라이 되는 거는 이제 지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엑기스 같은 것만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시그마 필드의 멤버라고 이제 부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토폴로지도 요런 이제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있고,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수 위에서 열린 구간,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이제 개념을 추상화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그마 필드는 이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있는 어떠한 집합, 그러니까 랭스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추상화하고 싶었던 거고, 요 토폴로지는 그 열린 구간이라는 이 개념, 요런 거 있죠. 요런 열린 구간의 개념을 추상하고 싶은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추상하고 싶지 않고, 요런 거를 이제 잘 추상화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오픈 인터벌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오픈 셋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오픈 셋만을 이제 모아놓은 컬렉션을 이제 T라는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의 미러링이 계속 되는데, 우리가 그 뭐 어떤 랭스를 줄 수 있는 랭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집합들을 모아갖고 메저러블 셋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일반화를 할 때 옛날에 이제 어떠한 테크닉을 취했냐면은 이 잴 수 있는 집합이 여기서 이제 그 잴 수 있다라는 건 앞에 뭐 어떤 수직선 상의 이제 길이를 잴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이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거에 이제 가져야 될 속성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저번에 이제 A라는 거에 확률을 줄 수 있으면은 A 여집합에도 확률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전시키는 게 있었고 구간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A하고 이제 B가 잴 수 있으면은 A 교집합 B도 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요러한 방식으로 이제 가면은 람다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시그마 필드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요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파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세미린 같은 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시그마 필드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갖고 요 두 흐름을 이제 같이 이제 좀 정리하는 이론이 파이 람다 시스템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이런 건 특징들이었죠. 특징. 근데 특징들을 쭉 나열해 보고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들을 뽑아 가지고 그거를 마치 잴 수 있는 집합의 정의처럼 우리가 사용해서 그냥 시그마 필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쭉 나열해보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한 특징들을 만족하는 어떠한 이제 컬렉션을 토폴로지라고 하고 토폴로지의 원소를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부른다. 뭐 이러한 이제 논리 전개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오픈 인터벌이라는 요란 특이한 열린 구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